송파야, 송파야. 그러니까 송파에 있는 송파에 있는 학교. 영파여고 맞지? 네. 송파로 되어 있어. 목표는 이 헌법 원리까지. 대통령이 명령 조정할 수 있어. 응? 대통령이 명령 조정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게 대통령, 정부가 만드는 게 명령인데 대통령이 만드는 게 대통령령, 국무총리 만드는 국무총리령, 그래서 장관령 이렇게 있어. 특히 대통령이 만드는 걸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애들 알지? 그러니까 세워야 돼. 짧은 시간에 그래. 1분 더 줄게, 1분. 문제 풀이 방법은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거 한목적성이랑 정의랑 문제 나올 때 뭐가 특별하게 다른지라고 풀면 돼. 그럼 정의는 한목적성은 시대에 따라서 그 수식이 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정의라는 건 변할 수 없는 거거든. 정의가 아니면 착한이라고 하고 그건 변하지 않아.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정의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좀 보편적인 게 정의라고 본다면 한목적성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 즉 그래서 한목적성, 즉 시대의 지민들이 전체주의 간에 공동체주의 중심에 거부하는 것이고 개인주의 간에 개인주의 만드는 것이고 독재가 원래 독재 법을 만드는 거야. 즉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법이다. 한목적성이 되는 거지. 즉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정해진 게 없다는 거야. 너가 도윤이지. 너가 도윤인가? 도윤. 너가? 너 준하야. 잘 풀었어? 다 풀었어? 아니요. 잘 풀었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뭐예요? 뭐라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 소극, 그러니까 뒤로 빽해가지고 처벌하지 말라. 아, 즉, 내가 지금부터 숙제 안 해오면 지각하면 10,000원 벌금을 했어. 근데 너 아까 지각했잖아. 너 아까 10,000원 내. 하면 너 벌 받겠지. 왜? 네가 아까 지각했을 때만 해도 그 법이 없었잖아. 즉 만들었으면 그걸 앞으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지 소급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거야. 즉 행위할 때 그 법이 없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야. 됐어? 네. 자, 10초 마무리해. 동이 다 풀었어? 거의 다요. 오케이. 자, 다 풀을게. 11번에 4, 12번에 5, 13번에 1, 14번에 4, 15번에 1, 16번에 2, 4, 5, 17번에 4, 18번에 3, 19번에 3, 20번에 3, 21번에 20번까지인가? 자, 보자. 11번. 그러니까 기억 가르면 바로 손님 보면 되겠네, 이거는.
자, 1인 1표 행사하는 거, 야, 똑같이 대해줘. 평균적 정의야. 세율을 차등 적용해 배분적 정의야. 장애인에게 특별한 점자 문자가 제공돼, 이거는 배분적 정의. 최소한의 사람에게 다른 급여가 지급돼 배분적 정의. 쉬운 문제. 12번. 자, 보니까 기억을 위해서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평균적 정의야. 적극 고려하는 거 배분적 정의. 야, 너는 기억나지만 앞으로 기본권, 자유, 평등, 참정, 청구, 사회공고란 말이야. 그 중에서 평균적 정의가 가장 잘 지켜지는 곳, 기본권은 뭐라고? 참정권이라고. 참정권. 왜? 가난하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배우든 배우지 않았든 간에 다 1인 1표잖아. 무조건 표시가 똑같잖아. 즉 평균적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되는 기본권은 참정권이고, 배분적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되는 기본권은 뭐야? 사회권이라고. 사회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야. 참고로 좀 봐도. 자, 그러면 1번 보자. 정치적 영역에서 중시되는 거, 이게 바로 참정권이잖아. 참정권. 평균적 정의.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야? 평균적 정의하고 똑같이 대해줘라. 똑같이 대해줘라. 배분적 정의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해줘라, 이 뜻이잖아. 오케이. 3번 소득 재분배 정책. 배분적 정의. 생존권적 기본권, 이것도 사회권이야. 바로 사회권. 이게 즉 이건 배분적 정의. 결과의 평등 중시. 배분적 정의. 쉬운 문제. 13번. 자, 같은 것은 같게, 즉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거는 정의 중에서 배분적 정의야. 아까부터 먹이니까 무조건 지켜. 야, 정의 너무 추가한 건 지나치게 하지 마, 이거야. 목적, 야, 목적이 중요해. 법은 목적, 그 법의 취지가 뭔지. 이런 한목적성이야. 자, 피고를 공평하게 대우하지만 장애에게 특별히 배려하는데 배분적 정의니까 정의 맞고. 니은, 자,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게 무슨 제도야? 이거로 취득시효야.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거지. 법적 안정성. 디귿,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지배적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한목적성이야. 그러니까 한목적성을 정반대 설명한 거야. 이거는 지배적 가치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자, 자주 개정되면은 이거는 정에 부합할 수가, 한목적성에 부합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한목적,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자주 개정되면 안 돼. 답은 없고. 14번. A 회사는 그렇고 값을 좀 잘한 놈은 더 좋네. 그지? 못한 놈은 좀 덜 주고. 무슨 정의야 이거는? 배분적 정의야. 배분적 정의. 그 다음에 니은. 이 바지랑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대해주는 거 맞는 얘기. 이건 같은 수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 이건 평균적 정의겠네. 해당 안 되고. 세금을 따로 부과하는 거 배분적 정의. 답은 4번. 오케이. 자, 15번. 자, 아청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앤대. 이런 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다는 얘기잖아. 정의를 추구하는 거지. 정의. 두 번째, 얘는 이거 뭐야, 집계 조정을 하는 게, 고소하는 게 제한이 있다는 얘기야. 좀 다른 합리적 차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즉, 배분적 정의 중에서도 배분적 정의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배분적 정의. 자, 일단, 법 실종주의자들은 이걸 법으로 봐, 안 봐? 이걸 법으로 안 봐. 법에 규정된 것만 법으로 보는 게 바로 법 실종주의자들이야. 반면에, 야, 진짜 법은 이 자연법이지. 이거 보는 게 바로 자연법 사상가들이야. 그러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법 실증주의자겠지.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연법 사상가들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정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자연법 논자들이 더욱더 강조할 것이다. 기억 맞고. 다른 것은 다르게 이런 배분적 정의 맞는 얘기네. 답은 1번. 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제도. 리을 정의의 극치는 부정일치다. 이거는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제도. 자, 16번 쭉쭉 나와 있고. 자, 절대적 평등은 평균적 정의와 관련되고, 평정의. 그 다음에 소득세 역차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건 배분적 정의지. 능력, 상황, 필요에 따라 차이를 반영한 것은 배분적 정의. 선거권, 부여, 인권은 평균적 정의와 똑같이 대해주자는 얘기잖아. 차별하지 말자. 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충돌하겠지. 그래서 답은 2, 4, 5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너 여기서 비를 맞았냐? 이 페이지에서 다 맞다가. 자, 이거는 뭐 경기 여부에서 특성이 나오는 건데, 뭐 켈질의 법 단계설인데, 즉, 그냥 법 상위법이 더 우수하는 그거야, 법 단계설이라는 건. 그러면 기업을 정점으로, 기업은 뭐였어? 헌법이 헌법,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맞는 얘기. 그 다음, 이거는 앞에 걸, 뒤에 걸 안 배워서 틀릴 수 있겠네. 자, 니은은 뭐였어? 니은은 법률이지, 법률. 법률은 나중에 배웠지만 법률에서 대통령은 뭐 할 수 있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거부권, 대통령 법률은 거부권.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행정각부의 장, 디귿은 명령이야, 명령. 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명령을 발의할 수 있다고, 공포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기재부 장관령, 국방부 장관령 뭐 이런 게 있다고. 그 중에서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이야, 시행령. 우리 수업시간에 기억나잖아.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가 예를 들었잖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있다고. 오케이. 어쨌든 각부장은 그것을 발의할 수 있고, 리을은 뭐야? 조례네, 조례. 조례는 누가 정하는 거라고? 지방의회가 정하는 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건 뭐야? 규칙이야, 규칙. 자, 미음. 하위의 법은 상위 법의 효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 제도제, 위헌, 법률, 심판, 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확인하는 거. 자, 18번. 내가 수업시에 했던 얘기네. 워낙 중대부고 이런 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무슨 제도? 공소시효. 시효제도지, 시효제도. 하지만 반인륜제도는 공소시효제도가 기업은 뭐야? 법적 안정성이네. 기업 법적 안정성. 니은은 공소시효제도가 뭐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 즉 정의, 그지? 그래서 기업은 법적 안정성, 니은은 정의야, 정의. 오케이? 이해갔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기업 틀렸고, 니은 맞네. 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이거는 법의 입헌, 그러니까 헌법 원리 다시 배울 거긴 한데, 즉, 내가 아까 시작할 때는 그 법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법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걸 처벌받으면 법을 믿을 수 있겠어? 그걸 믿을 수가 없겠지. 즉, 있는 법 갖고 처벌을 하는 거는 제형 법정주의거든. 제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으로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 즉, 이건 뭐 하는 데가? 법적 안정성 관련되는 거야. 없는 법을 아무리 얘가 과거에 나쁜 짓을 했어도 그 행위 시에 법이 없었다면 처벌하지 말라 이거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법적 안정성이야. 그러면 기업을 중시하는 제도에는 법률 불소급, 이거 맞는 얘기네. 이같이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리을,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민중이 원하는 바대로 해라. 이거야. 즉 무슨 특징이야? 이거는 합목적성이야. 합목적성. 둘 다 아니고. 답은 그러면 3번. 이제 알겠어 이거? 19번. 공소시효 나와 있고. 18번에 니은이 한목적성 아니에요? 니은? 정의요. 정의요. 니은 정이야. 기억이 한목적성이 뭐야? 기업은 법적 안정성. 기업 법적 안정성. 오케이? 19번. 공소시효 나와 있고. 1번. 여기 나에 있는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1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범죄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야. 소급해서 하지 말고 행위 시에 그 처벌할 법 없으면 처벌하지 마 이 뜻이야. 그럼 뭐 하는 데가 이거는 법적 안정성이야. 알겠냐? 법적 안정성. 그러면 둘 다 법적 안정성이야 그럼? 그러네. 자, 가의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의가 당연히 법적 안정성과 정의는 충돌되는 거야. 호소될 수 있고. 가에서 시효제도는 일정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에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거. 이것도 맞는 얘기야. 시효 자체가 그냥 있는 사실 쭉 인정해주자 이거잖아. 인정해주자. 공소시효, 취득시효, 심의시효. 이런데 맞고. 디귿.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야 이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래서 법률의 효력은 시행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즉 제정한 이후의 것만 처벌해야지 이전의 건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정확한 설명하고 있지. 이것도 맞는 얘기. 릴 법의 인형 가운데 가나는 모두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그래서 3번이네. 오케이.
법 단계. 범법은 최상위법이다. 그 다음에 맞고 당위법은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해야 되고 자치법계는 조례가 규칙인데 조례가 좀 상위법이지 조례가. 그 다음에 명령은 대통령 각부 장이 제청할 수 있다. 답은 0, 2, 1, 10지. 자 이제 민주주의 의미. 자 이제 크리트하게 수업하는 거하고 진도가 잘 기다렸어. 자 일단 어쨌든 여기서 최소한 5문제를 맞추는 거야. 5문제를. 자, 그 다음에 일부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왜냐면 모든 학교를 다 커버해야 한다는 그 소명의식 때문에. 자, 민주주의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간접 민정치와 직접 민정치 차이점 맞는데, 간접과 직접. 그 다음에 일부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구분해야 돼. 자유권을 강조하면 자유민주주의, 평등권을 강조하면 사회민주주의. 북유럽은 사회민주주의, 핀란드, 스웨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간접과 직접의 장단점 기억하라고. 엘리트에 의한 정치, 효율성, 전문성 높다. 단점이 있다면 정치적 무관심, 국민의 의사에 왜곡될 수 있다. 자, 장점인데 함정 이렇게 나온다. 직접은 이렇게 함정을 써놔. 직접은 간접과 달리 국민 의사에 충실하다. 맞아 틀려? 맞다. 아니지. 틀려. 그치? 직접은 간접보다 충실한 거지. 간접과 달리는 아니라고. 간접도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함정 많이 나온다. 직접은 간접과 달리 하면 틀려. 간접보다 국민자치 원리에 충실하다. 이건 맞아. 오케이, 이런 특징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일부 학교 정리 나오지 또. 한 명이 통치하면 군주, 소수가 통치하면 귀족, 다수가 통치하면 공화정이야. 그런데 이게 잘못 왜곡되면 군주는 참주정으로, 그지? 귀족정은 과부정으로, 민주정은 중무정으로 봤어. 중무정은 뭐야? 무리 중자에 어리석은 무자. 어리석은 다수가 잘못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 직접은 간접과 달리 중무정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틀려. 이것도. 물론 직접은 간접보다 더 중무정치에 빠지는 거야. 이건 맞아. 왜냐하면 대표를 뽑아놨어. 근데 걔도 중무정치에 빠질 수 있거든.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더 많이 빠지겠지. 중무정치에 빠질 우려가 큰 건 직접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야.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패스. 그 다음 이건 뭐 나오면서 한 50%까지 되는 거고 100%로 100%. 고대, 근대, 현대민주주의의 특징 나오겠지 100%. 자, 고대는 직접 제한, 근대는 간접 제한, 현대는 간접 보통 또는 민중 대중. 자, 고대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지. 맞아,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다. 모든 사회 구성에 참여했다 그러면 틀려. 오케이. 자, 그러면 민회는 모든 시민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이다. 오늘날의 의회와 비슷하다. 자, 그러면 민회는 제도가 있지. 민회는 제도, 도편, 수방제. 오늘날 뭐와 유사하다? 국민 소환. 주관식 많이 나온다고. 국민 소환, 도편, 추방제와 유사한 제도를 쓰시오. 오늘날의 국민 소환. 그리고 또 도편, 추방제에 나타나는 부작용 쓰시오. 나온다. 뭐 했어? 정적 제거 수단이나 아니면 중무정치에 빠진 우려가 있다. 문제점, 부작용, 주관식, 단골 문제. 그 다음에 또 평의를 통해 집행기구에 또 주관식 단골 문제 뭐가 있다? 평의의 구성 원칙 두 가지 쓰시오. 뭐 했어? 추첨제와 윤건제. 단골. 윤걸. 자, 고대 민주정치. 자, 그 다음에 중세 시민혁명. 자, 시민혁명도 일단 발생 배경. 시민혁명의 발생 배경은 사회적으로는 절대감정이고 구제도의 모순이고 그 다음에 뭐 시민들의 경제적 구축, 상공업자들이 불을 축적하더라. 이게 바로 사회적 배경이야. 야, 그러면
고대의 시민과 근대의 시민은 특권계층을 의미하는 거야. 현대의 시민은 특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시민은 고대나 근대나 시민은 특권계층이야. 고대의 시민은 정치적인 특권계층. 근대적인 시민은 경제적인 특권계층. 그러면 고대의 시민을 부르주아라고 부를 수 있나? 고대의 시민을 부르주아라고 하면 틀려. 고대의 시민은 부르주아라고 부를 수가 없어. 왜? 근대의 상공업자, 상공업자 이후에 성장한 이 시민만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야. 또는 상공업자. 오케이, 구분했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근대에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뭐가 있니? 사상적 배경 뭐가 있어? 자유주의, 개인주의, 국민주권, 입헌주의,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계몽사상, 그 다음에 뭐 권력분립 이런 것들이 다 시민혁명의 수다 말았어. 저거 어디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이런 것들 이런 사상적 배경이야. 자, 그러면 또 한 점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사회계약설은 자 이렇게 나온다. 사회계약설은 현대와 달리 근대에 영향을 줬다. 맞아, 틀려? 그지? 질문 타임에서 틀리겠지? 왜 틀려? 지금 얘기했던 개인주의, 자유주의, 청구인권, 입헌주의, 사회계약설, 계몽사상은 다 근대와 현대의 공통점이라고. 현대도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사상은 근대, 현대 공통점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무슨 얘기지? 응? 근대가 경제적 특권이 정치적 특권. 응? 근대가 경제적인 경제적이지. 시민 상공업자들이 돈을 추정하니까 경제적 추정. 오케이? 다음 점 나온다 이거. 이건 다 공통점이라고. 입헌주의와 개인주의, 청구인권 그런 것들 다 근대 현대 공통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민혁명 순서 나오겠지. 순서. 영국, 미국, 프랑스. 영국은 무슨 문서? 권리, 장전. 정부 형태, 입헌, 군주제. 의회에 의한 정치. 미국은 독립, 선언문. 세계 최초의 민주, 공화정. 프랑스는 인권선언문, 공화정. 꼭 기억해두라. 꼭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계약설 가기. 사회계약설. 여기서 100% 한 문제 나와. 100%. 그러면 사회계약설 별도로 한 문제 나와. 합쳐 두 문제. 최소 두 문제. 최소. 많은 세 문제까지 나와.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비교해야겠네. 홉스, 로크, 루소. 자, 이 세 명의 공통점 보자고. 공통점. 일단 자발적 계약은 자발성이잖아, 그지?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이거야. 첫 번째 자발적 동의. 둘째,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 그걸 뭐라 그래? 자연 상태라고 그래. 자연 상태 있었다 라고 인정해. 자연 상태. 셋째,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또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권이 있었다. 국가가 안 놓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있었다. 즉 청구인권이 있었다. 인정해. 청구인권. 셋째. 넷째,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우리의 청구인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힘드니까 우리가 자발적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국가는 단지 우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자, 결과 다시 공통점. 자발적 동의, 청구인권 인정, 자연상태 인정, 국가는 수단에 불과. 오케이? 이걸로냐?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 써질 것 같아. 옵스는 성선설, 성무 선악설, 백지, 쓰고 성악사. 성악설. 성선이라고냐? 소리. 성악설, 성무 선악설, 백지, 성선설. 오케이. 자, 자연 상태에서 항상 전쟁. 옛날 싸워. 만인의 투쟁이야. 이런 상태에서 생존권을 보장받기 힘들어. 홉스는. 그래서 다 줬다. 정부 양도야. 주권은 누가 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군주가. 왕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름하여 전제 군주제를 주장해. 홉스는. 그런데 그 전에 전제 군주가 차이점이 있다면, 야, 왕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야? 너희들이 다 좋기 때문이야. 이름하여 그 전에 중세 와인은 뭐였어? 왕권 신수설이었는데 홉스가 주장한 왕의 절대 권력의 원천은 민이야. 왕권 민수설이야. 왕권 민수설. 홉스. 오케이. 자, 로크 볼까? 로크는 자연 상태는 어느 정도
평화로워. 대체로 평화로워. 그런데 갈등이 발생하면 이걸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래서 시험 문제 다 문제에서 제시문에 중재자, 심판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로크구나. 중재자, 심판관 이런 게 없대. 자연 상태에서는 없대. 그래서 우리의 권한 일부를 준 거야. 이름하여 로크는 일부 양도, 일부 양도. 여전히 주권을 보호하고 있어. 국민, 이름하여 국민 주권이야. 왕은 어떻게 해야 돼? 왕은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해야 돼. 이름하여 무슨 이제 입헌 군주정. 입헌 군주정. 왕도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왕도 법대로. 입헌 군주정. 자, 우리가 대표를 뽑았으니까 이름하여 간접 민주정치야. 간접 민주정치.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줬어. 그런데 걔가 대들어. 우리를 기본권을 잘 보장 안 해서 그럼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저항권 인정. 유일한 저항권 인정이야. 로크.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권력을 주긴 하는데 잘 못 믿겠어. 권력을 나눠서 주자. 자, 정리할게. 로크는 배우자. 백지, 대체로 평화, 중재자 없어, 국민주권, 입헌 군주정, 간접 민주정치, 저항권 인정, 권력 분립 인정. 오케이? 자, 루소 오케이 루소. 루소는 자연 상태는 해피해. 그지? 항상 평화로워. 근데 자꾸 인간의 어떤 욕심이 쫙 나와. 그지? 자, 이런 상태에서 국가 되게 부정적으로 봐. 루소는 우리의 의사의 총합을 뭐라 그럴까? 일반 의지라. 일반 의지. 루소 일반 의지 나오면 루소 키워드야. 일반 의지, 일반 의사, 일반 의지, 일반 의지, 일반 의사. 자, 일반 의지는 완벽해. 누구한테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즉 불가양. 그치? 불가양. 그 다음에 쪼갤 수도 없어. 불가분이야. 그 다음에 완벽해. 무오류야. 이름하여 양도 불가야. 양도 불가. 당연히 국민주권이겠지. 즉 우리가 직접 다스려야 돼. 즉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해. 그러니까 왕도 부정하겠지. 이름하여 공화정이야. 공화정. 왕 부정해. 국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대. 단지 대리, 심부름이 될 뿐이라는 거지. 이름하여 치자, 피치자, 동일성 원리야. 오케이? 다스린 자와 다스린 자 받는 자는 동일하다. 자, 그러면 저항권을 인정하는 건 로크만, 권력 분립을 인정하는 것도 로크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사회계약서를 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스 운동이 이루어지고 현대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정치가 원칙이야. 그런데 간접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정치 요소를 도입하고 있어. 자, 우리나라에 있는 직접민주정치 제도 기억해둬야겠지. 제도. 국민투표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국민소환? 없다. 국민반환? 없다. 그런데 주민투표 있다 없다? 주민투표 있다. 주민소환 있다 없다? 주민소환 있다. 주민반환? 있다. 오케이? 다 있다. 자, 우리나라는 국민투표 두 가지가 있다. 국민투표. 하나는 이러고 있어. 헌법 개정할 때 쓰는 국민투표.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야.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는. 그 다음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하는 국민투표. 이거는 대통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임의적 국민투표야. 오케이? 우리나라는 국민투표가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건 아주 일부 학교에서도 배울 학교인데, 국민투표의 일반적인 학문적 정의는 레퍼렌덤과 플레비사이트가 있어. 레퍼렌덤은 정책의 찬반을 물어보면서 나에 대한 신임도 같이 물어보는 게 바로 플레비사이트고, 정책의 찬반만 물어보는 게 바로 레퍼렌덤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잘못 풀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레퍼렌덤이야. 72조 국민투표에 플레비시트를 지우고 레퍼렌덤에서 한글로 써도 되고. 몰라도 돼.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패스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문제를 다양하게 가져놨어. 또 지금 볼래? 선생님, 근데 이거 국민투표가 헌법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선거랑은 또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선거는 대표를 뽑는 거고, 국민투표는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아. 선거가 직접 민주정치 요소는 아니에요? 아니지. 선거는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직접 민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투표는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해서 25분까지